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죠. 중동 전쟁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는 역시나 미국입니다. 석유 때문이죠. 이 석유 시장까지 미국이 가져오게 된다면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긴 호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원유 결제는 달러였죠. 그런데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를 허용했죠. 이는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를 좀 등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원유 수출국인 미국은 자국의 원유를 수출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겠죠.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우시다면은 제가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국가는 미국이다. 러시아가 판매하는 천연가스 시장인 서유럽을 미국이 가져갔다고 했었죠. 2018년부터 미국은 중국에게서 기업들을 자국으로 가져오고 있고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시장을 뺏어왔고요. 이제 석유 시장까지 가져오게 된다면 미국은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는 호황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언론에서 몇 년간 매해 미국 경제 불황이 온다라고 기사를 내고 있는데 경제 지표는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3%를 기록하는데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은요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어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차이도 큰데 성장률은 더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 갭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나라가 그 콩고물이라도 받아 먹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경제 불황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실업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정치적인 이슈로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왜냐하면은 현재 실업률 4.1%는 미국의 70년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하단 부분에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 다들 뭐 실업률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요, 고금리로 인한 기업 파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들 줄줄이 파산하고 있죠. 그럼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실업률이 증가를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로 좀 대응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 파산도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요. 2007년경 미국의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 그때 시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는 너무나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는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매해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영상을 올리면 늘 댓글이 미국 경제 불황이다. 지금 뭐 실업자가 몇 명인지 아냐. 이번에도 무슨 기업이 파산했다라고 댓글 달리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제는 아직도 호황이에요. 앞으로도 호황이 계속 될 겁니다. 신규 수주 자료인데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자, 마지막에 제가 LG경영연구원의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미국의 기업 이익인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서머스 미 전 재무장관이었죠. 9월 피컷 실수였다고 하죠. 미국 고용지수 발표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좋게 나온 거예요. 비농업자 고용지수로 예측치가 14만 7천 명인데 실제는 25만 4천 명으로 자, 예측치보다 훨씬 좋았고요. 지난달보다 거의 10만 명이나 더 고용이 되었어요.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 기업들도 좀 양극화가 있지 않을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반대로 이자 비용을 내지 못해서 파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좀 그런 시장으로 좀 양분화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자, 이제 LG경영연구원의 이 자료 보셔야 됩니다. 2004년 9월에 나온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 내년까지 이어질까에 나온 데이터들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부양책을 집행했는데 그 자금을 좀 더 저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미국 자산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초과된 저축액을 이제 인출하기 시작을 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자료는 조금 어려운데 들으셔야 되세요. 2020년 이후부터 지난 3월까지 하위 25%의 임금은 연평균 5.6% 상승을 했고요. 상위 25%의 임금은 연평균 3.9% 상승을 했어요. 자, 하위 임금이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죠. 미국은 경기 사이클상 호황기에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 법인 기업의 실질 이익인데 코로나 이후에 횡보하기는 하지만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고금리에서도 이익이 줄어들었다가 빨리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에서도 미국 기업 이익이 증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순이자 지출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자 비용인데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제가 지난번에 한국은행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전 세계 기업들은 부채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고.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심각하고, 자, 미국의 경제가 호황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금리 한두 번 이렇게 내리다가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구인 건수와 실업자 수를 비교해 보면요. 실업자 수 조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구인 건수는 2022년보다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구인 건수가 더 많죠. 고용시장이 호조라는 겁니다. 고용이 증가를 하니까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이게 소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번 달에 고용지표 호주에서 나타나고 있죠. 제가 몇 년간 늘 말씀드리는데 미국은 과거 소비 지향 국가에서 지금 탈피하고요. 이제 생산하는 국가 그리고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고 있어요. 해외 물건을 수입하기보다는 미국의 기업을 유치하고요. 지원금을 주고 미국민들을 고용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2018년 무역 전쟁이었잖아요. 중국으로부터 기업들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러시아에게서 천연가스 시장을 가지고 왔고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석유 시장 중에서 일정 부분을 좀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석유 판매하는 시장. 그렇다면은 미국은 지금보다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달러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주가도 계속 상승했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셔서 손실하신 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또한 미국의 영향이 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져서 불황이 온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더욱 심각해지는 거고요. 환율은 지금보다 더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요. 저는 지금 달러가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